외신을 통해서 기업 이슈들 살펴보는 픽미업 시간입니다. 오늘도 매일경제신문의 추동훈 기자님 함께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도 세 가지 이슈로 기사들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. 자, 첫 번째 소식부터 확인해 볼까요? 제가 어제도 간단히 말씀드렸었는데요. 암호화폐 시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. 이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을 했다가 다시 반등하고 있는데 그 배경에 대해서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네, 그럼 기사 먼저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ETF 결정과 또 패드의 정책에 주목을 하고 있다라는 기사인데요. 자, 지난해 비트코인 가격이 ETF 기대감을 안고 무려 170%나 급등을 했습니다. 자, 그런데 이번에 이 ETF 승인이 거절될 수도 있다는 대형 악재가 터지면서 이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세를 기록했는데요. 좀 자세하게 체크를 해볼까요? 네, 증권거래위원회에서요, 이 현물 ETF,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사실상 현장에서 현물 거래가 가능하게 하는 상품이 출시된다라는 예고가 있었습니다. 그 이유 때문에 지난해 중순부터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해서요, 46,000달러가 넘는 그 높은 가격까지 형성했었습니다. 그런데 그 결정이 일주일이 채 안 남은 이 시점에 이러한 결정이 미뤄질 수 있다 또는 부결될 수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한때 10% 이상 빠지기도 했었습니다. 자, 46,000달러까지 갔던 비트코인 가격은요, 한때 46,600달러까지 빠지면서 4만 선이 붕괴되기도 할 뻔했는데요. 다행히도 지금 극복을 하는 분위기이긴 합니다. 제가 금방 확인을 해봤는데 43,333달러를 넘어서면서 다소 반등에 성공한 모습입니다. 자, 그 이유에 대해서는요, 오히려 현재 SEC에서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이 비트코인의 현물 ETF 상품 승인을 할 것이다라는 반대 보도가 또 나온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. 자, 모쪼록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요, 굉장히 높은 변동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 분명히 명심을 하시면서 상반기에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주의보가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정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이렇게 가상화폐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기도 한 이 ETF 이슈에 대해서 좀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셔야 할 것 같고요. 자, 그럼 이어서 두 번째 기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두 번째 소식 어떤 소식일까요? 자, 이 일론 머스크가 이끌고 있는 우주 개발 기업이죠. 스페이스X의 대표적인 사업, 스타링크에 대한 보도가 나왔습니다. 이 사업이요, 이제부터는 휴대폰의 문자 서비스와 전화까지 이어질 수 있는 직접 연결하는 서비스까지 출시될 것이다 라는 현지 보도가 나왔습니다. 네, 그럼 기사로 함께 확인을 해볼까요? 자, 스페이스X가 T-모바일과 함께 최초의 셀 서비스 위성을 쏘아 올렸다라는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요. 자,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휴대전화와 직접 연결을 해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공위성 6개를 이렇게 쏘아 올렸다는 소식입니다. 자, 일단은 미국에서 시험적으로 서비스를 진행해 본다고 하고요. 이렇게 통신 서비스에 새 장이 열릴 것인지 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. 사실 저는 기사만 봤을 때 좀 용어가 굉장히 생소하기도 하고요. 내용이 좀 어렵더라고요.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? 네,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번에 쏘아 올린 위성으로 만들겠다, 서비스를 하겠다라는 것은 다이렉트 투 셀이라는 서비스입니다. 자, 말씀하신 대로 배경 설명을 간단히 드리면요. 자, 저궤도 위성 사업입니다. 현재 여러 가지 인터넷을 저희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을 보시면요. 땅에 기지국이 설치되어 있습니다. 이 기지국들이 지역별로 설치가 되면서 이 통신망을 통해서 저희들이 전화도 하고요. 데이터를 사용하면서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인데요. 이 일론 머스크가 만들고 있는 스타링크라는 서비스는요. 땅 위에다가 기지국을 짓지 않고요. 인공위성에서 직접 이러한 단말기 신호들을 쏴주면서 단말기가 지상에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.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일 때도 지국에 있는 땅 위에 있는 여러 기지국들이 파괴돼 버리자 오히려 스타링크를 이용해서 위성을 통한 통신 제공을 했던 것들이 특징적으로 나왔던 서비스인데요. 다만 이러한 것 역시 위성 통신으로부터 통신을 받기 위해서 특정 단말기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. 이것들을 가지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인데 이번에 나오게 된 다이렉트 투 셀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단말기조차 필요가 없는 것이라는 거고요. 바로 스마트폰만 있으면 바로 스타링크의 서비스를 곧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 위성들이 기능을 계속 대신한다라는 것이 특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.
결국에는 이 통신 서비스들이 이제는 아무런 단말기 없이 스마트폰 한 대만 있으면 이 스타링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,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확장된다라는 뜻으로 풀이가 되고요. 이러한 것들이 향후 여러 가지 인터넷 서비스, 통신 서비스들을 제공하는데 큰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. 이제부터 시작인 만큼 향후 얼마나 서비스가 확장될 것이고 유용해질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. 일단은 문자 서비스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하고 내년께 조금 더 진행이 될 경우 음성통화와 인터넷까지 공급되는 완전히 기지국이 없는 스마트폰 하나로 인터넷이 가능한 시대가 열릴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혁신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. 네, 스페이스X의 첫 스마트폰 직통 위성, 향후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또 향후에 어떻게 확대가 되는지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저희가 준비한 픽미업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. 오늘도 매일경제신문의 추동훈 기자님 함께했습니다.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